정치학개론 제8강 정당과 선거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화이트보드에 써놨습니다만 투표, 선거와 투표 의석의 불비례성입니다. 흔히들 정치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정치는 곧 선거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국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 정치 질서 하에서의 국민의 정치 참여는 주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 하면은 곧 선거 정치가 떠오르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투표와 선거의 정치학적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그리고 이어서 이른바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 혹은 불비례성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표는 틀림없이 개인의 혹은 집단의 정치 행태입니다. 자, 무엇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 행태인가? 그것은 바로 선택과 결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결국 투표한다, 곧 표를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혹은 지방의회 선거, 거기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검토해보고 선택하여, 다시 말해서 지지할 사람을 선택하여 표를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투표는 선택과 결정, 즉 choice and decision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아주 대표적인 정치 행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일까? 대개 두 가지 맥락에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지향적 정치 행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투표를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은 투표에 임함에 있어서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표한다.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여 지지할 것을 결정하는가는 결국 개인 혹은 집단 이익의 극대화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투표가 단순히 목적 지향적 정치 행태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성향적 정치 행태라고 볼 수 있지요. 이른바 dispositional political behavior,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 다시 말해서 가치라든가 이념이라든가 혹은 견지하고 있는 규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투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요컨대 투표는 목적 지향이라는 맥락과 성향의 표현이라는 맥락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선택과 결정의 행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투표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제를 말하는 것이죠. 보다 포괄적으로 선거란 국민의 정치 참여, 그리고 그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한 그런 기제, 제도적 절차,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는 정권 그리고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혹은 정치적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기제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선거란 국민에 의한 정부 혹은 공공정책의 제어 기제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제어하고 또 공공정책을 제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공공정책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어하려고 하죠. 무엇을 통해 주로 제어합니까? 우리는 선거라는 헌법적 기제를 통해서 제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거는 어떤 기제적 역할을 수행하느냐? 소위 정치적 충원의 역할을 수행하지요. 정치적 충원이란 정치 체계를 운영 관리하는 집단을 충원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정치적 충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다, 대통령을 뽑는다,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다, 뭐 시장을 뽑는다, 이런 것은 전부 우리의 정치 체계를 운영 관리하는 집단을 충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거란 정권 혹은 공권력 행사, 뭐 보다 포괄적으로는 정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제이고, 그 정부와 공공정책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기제로서 우리는 선거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충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흔히 선거 제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 제도를 우리가 논의할 때 거론하는 것이 첫 번째는 선거권이죠. 선거권이 어떻게 부여되느냐?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네 가지의 원칙에 따라 부여되죠. 첫 번째는 보통선거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등선거의 원칙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밀선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접선거의 원칙. 이러한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권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거와 관련된 논의는 선거구에 관한 논의가 있죠.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 예를 들어 저는 종로 선거구에 속해 있거든요. 또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연구실은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기 때문에 한국외국어대학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대문구, 동대문 선거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구를 도대체 어떻게 짤까, 어떻게 나눌까, 혹은 획정할까에 관해서는 대개 네 가지를 고려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평등성 문제입니다. 그것은 표의 지역적 등가성이 확보돼야 된다. 선거구에 따라 표의 힘이 달라지면 곤란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인접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각 선거구의 지역적 연계와 얼마나 일치하느냐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밀집성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선거구 내에 지역적 거리의 합리성이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약 100km를 가야 된다. 그건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장소에 쉽사리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성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구역이 있지 않겠어요? 도도 있고 시도 있고 뭐 군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구는 그와 같은 행정적 경계와 어느 정도 조응해야 된다, 상응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성, 인접성, 그 다음에 밀집성,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성이라는 네 가지의 측면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이 소위 의석전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석전환 방식은 결국 표를 어떻게 의석과 연결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러나 크게 보아서 다수제, 즉 majoritarian system,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그 다음에 이제 혼합한 소위 혼합제, mixed electoral system 등 세 가지의 커다란 유형이 있는데, 그 안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의석전환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FPTP, 그래서 First Past the Post,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거죠. 또 뭐 다수제 내에는 결선 투표제라든가 뭐 선호 투표제 등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의석전환 방식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또 그것은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와 선거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정치학적인 연구 문제들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정치학적 연구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화이트보드에 수식을 하나 쓰겠습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아주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는 수식은 갤러거의 Least Square Index라고 얘기합니다. 갤러거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학자가 만든 그런 공식인데 이렇습니다. 여기서 LSQ라는 건 Least Square Index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자승 뭐 이런 인덱스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summation, 우리가 흔히 시그마라고 불리는 건 아닙니까?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스퀘어 루트가 있고 별로 그렇게 공식 자체가 뭐 복잡한 수학적 논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VI는 뭐고 SI는 뭐냐? 여기 VI, SI의 차이를 제곱해서 더해서 반으로 나누어 스퀘어 루트 씌운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자, VI는 선거에 참여한 선거의 후보를 세운 그런 각 정당이 어느 정도 득표했느냐 그것을 비율로 따진 겁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정당이 국회의원 총선에 참여했는데 A는 뭐 40%, B는 30%, 뭐 C도 30% 이렇게 득표율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득표수가 아니라 득표율을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SI라는 거는 각 정당이 의석을 도대체 몇 개나 확보했느냐를 비율로 계산한 겁니다. 이 얘기는 아주 재미있는 정치학적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굉장히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말입니다. 그 득표율만큼의 즉 득표율에 상응하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20%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의석 확보율은 10%다. 이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그 득표율만큼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즉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죽은 표가 많아진다, 사표가 많아진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결국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정당이 30%의 득표율을 확보했는데 의석 확보율도 30%다. 그렇게 되면 이 값은 0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률을 확보했다면, 득표한 비율과 의석을 차지한 비율이 일치한다면 이 값은 0이 되죠. 모든 정당이 그렇다 하면 아무리 계산해봤자 이 값은 0입니다. 그러니까 갤러거 리스트 스퀘어 인덱스 값 0은 어떤 얘기입니까? 완전한 비례성이 확보되었다. 사표, 죽은 표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아주 이상적인 경우지만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드물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과연 이런 비례성 혹은 불비례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할까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득표수를 혹은 득표율을 의석률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있다. 어떤 정당은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어떤 정당은 득표율은 작은데 그보다 더 큰 의석수를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정치학적 연구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 불비례성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각 정당의 득표율도 다 제시되어 있고 또 각 정당이 몇 개의 의석을 갖고 있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현행 국회에서요. 그래서 소위 의석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나 우리가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갤러거의 소위 비례성, 불비례성 지표값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비례성이 굉장히 크다면 가장 적합한 그런 선거제도는 어떤 것일까? 가장 적합한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투표 선거와 관련한 정책적 연구 문제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흔히 무엇이 투표를 추동하는가?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추동하는 인자가 무엇인가? 더 쉽게 말해서 무엇이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에 참여하게 만든가의 문제인데요. 뭐 불참도 가능합니다. 왜 어떤 유권자는 투표하고 어떤 유권자는 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투표의 참여와 혹은 불참을 불러일으키는 유발하는 인자가 뭔가, 이런 연구 문제를 놓고 정치학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대개 세 가지의 인자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각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위상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상에 따라서 각 유권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효능감과 신뢰도다. 이런 얘기예요. 정치적 효능감, political efficacy란 어떤 개인이 정치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가에 관한 자기 판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커. 나는 정치인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요. 또 정치적 신뢰도란 가장 폭넓게는 정치 체계가, 뭐 좁게는 정부 혹은 어떤 정치 기구가, 제도가 과연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웃풋, 산출을 생산해내느냐 이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이 정부는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 그런 사람은 신뢰도가 높고, 이 정부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혹은 이 정당은 도대체 나를 위해 해주는 게 뭐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 정치적 신뢰도의 수준이 결정되며 이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자기 판단과 그리고 정치 체계, 정부 혹은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투표를 추동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인자다. 투표를 하게 만들고 혹은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인자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음에는 이제 모빌리제이션, 동원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 뭐 등등에서 공익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투표란 국민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참여 경로이고 의무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이다 등등 이런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동원의 효과, 동원의 효율성에 따라서 투표에 참여 혹은 불참을 이야기한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각 유권자들의 이를테면 rational choice, 흔히 정치학에서는 사회과학에서는 합리적 선택 이렇게 부릅니다만 가장 정확히는 한목적적 선택이죠.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내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하면 불참하겠죠. 누가 투표장에 가겠어요? 이와 같은 개인의 투표 참여 결과 혹은 투표 목적에 대한 한목적적 선택이, 목적에 대한 한목적적 선택이 좀 말이 이상하죠.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어떤 이득과 그리고 뭐 손해, 이런 손익계산이, 다시 말해서 투표에 참여해서 혹은 불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고 또 입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 이런 손익계산을 중심으로 한 한목적적 선택 내지는 합리적 선택 혹은 흔히 얘기하는 rational choice가 투표를 참여하거나 혹은 참여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총선거에 있어서 이제 후보자들이 많잖아요. 출마한 사람들이.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게 되는데 무엇에 따라 선택할까를 정치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네 가지의 중요한 인자들이 있다, 요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첫 번째는 각 유권자가 가진 정당 일체감입니다. 나는 여당을 선호한다, 야당을 선호한다, 아니면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을 선호한다, 공화당을 선호한다. 미국 정치의 경우 말입니다. 이런 정당 일체감에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선호하는, 내가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정책 쟁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policy issue 이렇게 부르는데, 정책 쟁점의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회고 투표 혹은 전망 투표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회고 투표란 영어로 retrospective voting 이렇게 불리는데, 그거는 각 정당들이 혹은 정부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뭔가를 회고해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어. 여당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어. 이럴 경우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어요? 아니죠. 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고 투표라는 거죠. 즉 모든 각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속한 정당 혹은 정부의 소위 past performance, 지금까지 뭘 얼마나 잘했나를 평가해서 회고해서 투표한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전망 투표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prospective voting 이렇게 부르는데, 누구를 뽑았을 때 나에게 유리할까? 어떤 정당을 지지했을 때 나에게 유리할까? 이런 전망의 결과에 따라서 투표하게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외에 무슨 각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배경 등 후보자 요인도 있고, 또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분절 구도도 후보자 선택을 추동하는 결정인자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정당 일체감, 그 다음에는 회고 및 전망에 따른 어떤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표와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논의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